이야기를 적으면서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기를 바라며 저는 지금 이곳에서 9년 전의 공포스러운 기억을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다 적어낸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진 않겠지만 그 무게를 조금이라도 내려놓고 싶습니다. 9년 전 보험회사에서 일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입사한 지 3년 정도 됐고 직급은 계장이었으며 제 아래로 4명의 후배가 있었습니다. 그중 I군, T군, Y씨와는 정말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2~3번씩 같이 술을 마시러 가곤 했습니다. 그날도 우리는 언제나처럼 함께 단골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I군이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내 보였습니다. 작은 사과 하나쯤 들어갈 크기의 낡은 상자였고 I군은 그것을 열려고 시도했습니다. I군의 설명에 따르면 이 상자는 그의 아버지가 전쟁 회화에서 주운 물건으로 지금까지도 열어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상자의 나무결에 맞춰야 열리는 독특한 구조였습니다. 나는 그 상자를 처음 본 순간부터 알 수 없는 오한을 느꼈습니다. 내가 어떤 기운을 느낀 걸까요? 예전부터 나는 가끔 괴기스러운 상황을 접했었죠. 발이 하나 부족한 작은 동물을 발견한다든지 상반신과 하반신의 균형이 맞지 않는 사람을 목격하곤 했습니다. 이 상자를 볼 때도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고 그래서 I군과 T군이 번갈아 가며 열어보려 할 때 마치 그것이 열리면 안 될 것 같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날 상자는 결국 열리지 않았고 모두 집으로 무사히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I군이 그 상자를 회사에 가져왔고 점심시간에 나는 그들에게 충고했습니다. 그 상자는 열지 않는 편이 좋겠어. 하지만 I군은 형도 그렇게 말했어요. 라고 하더군요. 그는 자신 있다는 듯이 꼭 열어서 보여줄게요. 라고 했고 나는 그저 그 말에 의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벚꽃놀이를 갔습니다. Y씨의 어머니가 보내주신 맑은 된장국을 마시며 벚꽃을 감상하는 순간 T군이 이 멋진 광경을 사진으로 남기자라며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을 찍었는데 이상하게도 전체적으로 붉은 빛이 감돌았습니다. 이걸 이상하게 여긴 우리는 각자 따로 찍기로 했습니다. 나는 무사히 사진이 잘 나왔고 Y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I군의 사진에서는 붉은 빛이 점점 강해지며 그를 에워쌌고 결국 노란색 빛까지 맴돌며 불길한 기운이 번졌습니다. 겁에 질린 I군은 그제서야 우리에게 고백했습니다. 그날 점심에 그 상자를 몰래 열어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안에는 천황을 위해 명예로운 죽음을 맞이하라는 글귀와 함께 사람의 손톱과 머리카락 다발이 들어있었습니다. 소름이 돋은 I군은 그것을 소각로에 버렸다고 했습니다. 불길한 마음에 우리는 그 사진을 들고 절로 향해 주지 스님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스님은 이 상자는 매우 위험한 것이라며 공량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지만 결국 I군은 그날 밤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에도 불행은 계속됐습니다. Y씨는 그의 12월 스토브 화재로 목숨을 잃었고 남은 사람은 T군과 나뿐이었습니다. 두려움에 우리 둘은 다른 지점으로 정근을 갔습니다. 그러나 T군은 불행하게도 결혼 후 첫째 아이가 태어나지 한 달도 안 돼 세상을 떠나고 둘째 아이도 유산이 되어 아내까지 중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충격에 T군은 회사 옥상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9년이 지난 지금 나는 여전히 혼자 남아 그 기억에 시달립니다. 최근 들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세상을 떠난 동료들이 꿈에 자주 나타납니다. 이제 나에게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공포에 의한 스트레스라고 단순히 넘기고 싶습니다. 하지만 내 곁을 떠난 그들이 자꾸 꿈에 나타나기에 그저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